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색칠하기에 관련된 문제, 색칠하기. 주제가 이거야, 주제가. 색칠하기 문제. 색칠하기인데,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색칠하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형태는 뭐냐? 이 형태야. 자, 색칠하기에서 어떤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 A 영역과 B 영역, C, D, E.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색칠하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형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두 가지야, 두 가지. 물론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접하는 영역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인접 영역의 개수가. 인접 영역의 수를 보고 형태를 결정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영역이라는 것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는 건 모서리와 겹치는 것. 쉽게 말해서 담을 하나 쌓았다.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인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 말이야. A와 B, A와 C, A와 D, A와 E니까 A는 인접되는 영역이 4개 있는 거지. B는 A랑 인접하면서 C와 인접하니까 B는 2개가 인접되어 있고, C는 A랑 B랑 D랑 해서 3개, D도 A랑 C랑 E랑 해서 3개, E는 A랑 D랑 해서 2개 영역이 인접되어 있다. 인접 영역의 수가 서로 다를 때 얘는 뭐라고? 인접 영역의 수가 서로 다를 때, 이게 첫 번째 형태야. 인접 영역의 수가 서로 다를 때. 근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A는 D랑 B가 인접하지. 꼭지점 너머로 보지 말고 A는 D랑 B 해서 얘는 2개, D도 A랑 C 해서 2개, C도 D랑 B 해서 2개, B는 A랑 C 해서 2개. 인접 영역의 수가 모두 같다. 이것에 의해서 푸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해줘야 된다. 수가 모두 같다. 근데 이거랑 같이 생각하는 거, 또는 하나만 다를 때, 하나. 인접 영역의 수가 서로 다를 때와 인접 영역의 수가 모두 같거나 아니면 인접하는 영역의 수가 하나만 다를 때야. 하나만 다를 때. 예를 들어서 A만 하나, 3, 2, 이렇게 하나만 다를 때. 그런 그림은 이런 그림이지. 하나만 다르다는 건 예를 들어서 A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를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B, C, D. A는 인접되는 영역이 4개가 있는데 B는 하나, 둘, 셋, 나머지가 다 3개씩 인접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 경우는 그냥 얘랑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랑 하나만 다를 때와 모두 같을 때를 같이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를 때를 다른 유형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자.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되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 그림부터 일단 봐봐. 자, 문제는 이거야. 색칠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런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고, 방금처럼 이렇게 나눠놨어. B, C, D.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있어. 그리고 같은 색깔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접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기로 약속한다. 이게 기본적인 색칠하기 문제야. 왜냐면 여기랑 여기를 같은 색을 칠해버리면 이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색깔은 5가지가 정해져 있고, 중복해서 다른 색깔을 칠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B와 D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수 있잖아. 그지? 아니,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잖아. 같은 색깔을 칠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인접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기로 약속하자. 그러면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냐라고 하는 건데, 인접하는 영역의 개수가 서로 다를 때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인접 영역의 수가 가장 많은 곳, 이 자리부터 색깔을 칠해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부터 칠하면 안 된다고. B부터 칠하지 말고 A를 가장 먼저 칠하는 거야. 그 다음은 당연히 어디겠어? 지금 A는 인접하는 영역이 4개, B는 2개, C는 3개, D도 3개, E는 2개니까 A, C, D, B, E 순으로 색깔을 칠해야 돼. 뭐 C랑 D는 바꿔도 돼. B랑 E도 당연히 바꿔도 된다. A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C 또는 D, 그 다음이 B 또는 E의 순으로 가는데, A 자리에다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고, 그지? 그러면 여기 5개 중에 하나 칠했잖아? C는 어떻게 되냐? A와 같은 색을 칠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A에서 사용된 색깔 하나 빼고 4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지. 그러면 D는 A에다 칠한 거 빼고 C에다 칠한 거 빼고 3가지 색깔을 쓸 수 있다. 그럼 B는 A에 칠한 거 빼고 C에 칠한 거 빼고 2개 빼서 3가지 색깔을 사용할 수 있다. E는 A에 칠한 거 빼고 D에 칠한 거 빼고 2개 빼고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왜 곱하고 있어? 색깔을 동시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A만 칠할 것도 아니잖아. 뭐 A 또는 C만 칠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쉬워. 얘는 쉽다. 그지? 그러면 자, 아까 말했던 그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형태야. 이 형태에서 A, B, C, D 인접하는 영역의 개수가 모두 같을 때는 어떻게 칠할 거냐? 내가 같은 색의 물감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푼다 이거야. 일단 이렇게 하나 구분을 해봐. 잘 봐라. 색의 개수별로 구분을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 색깔을 개수별로 나누겠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색깔이 4가지가 있다고 쳐. 그럼 방금 전에 앞에서는 영역이 5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5가지 색깔이 있다고 했는데, 그지? 5가지 색깔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영역이 4개니까 그냥 4가지 색깔이 있다고 해보자. 4가지 색깔. 내가 4가지 색깔을 다 쓸 건지, 아니면 색깔 3개만 골라서 3가지 색깔만 쓸 건지, 2가지 색깔만 쓸 건지, 1가지 색깔만 쓸 건지를 결정한다. 근데 1가지 색깔만 사용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최소한 2가지 색깔을 쓰거나 3가지 색깔을 쓰거나 4가지 색깔을 써야겠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색깔의 개수를 나눠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소, 같은 색이 가능한 영역을 찾아서 색깔을 칠하는 거야. 같은 색을 넣어도 되는 영역들을 잘 살피면서 보는데, 그림상에서 B랑 D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어. A랑 C도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같은 색을 칠할 건지, 얘랑 얘를 같은 색을 칠할 건지 다른 색을 칠할 건지를 결정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일단은 지금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색깔의 개수별로 구분을 해 간다. 자, 문제 이래. 색깔은 4가지가 있고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이 있는데 얘네들을 여기에다 넣어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할 거야. 첫 번째로 내가 색깔을 1번 색깔과 2번 색깔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색칠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림을 잘 봐. 번호를 쓴다. 그냥 번호를 1번 1번 2번 2번 이게 다지. 그잖아. 1번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 1번, 여기 2번이면 여기 2번인데 얘네들이 같은 색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번을 3개 쓸 수가 없다. 그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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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1번 2개와 2번 2개를 칠해서 이게 끝이지.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눠서 1번 1번 2번 2번 이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색깔 2개만 가지고 여기에다 색칠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색깔을 2개 골라야 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 1, 2번, 1, 3번, 1, 4번, 2, 3번, 2, 4번, 3, 4번 6가지 경우가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2가지 색깔만 가지고 색칠하는 방법은 2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6가지 경우를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거잖아. 3가지 색깔을 사용한다 이거야. 3가지 색깔. 1번, 2번, 3번. 그러면 그림상 이래. 조금 작게 그려자.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1번 색깔을 2번 썼다고 해보자. 그러면 2번, 3번이 여기 들어가겠지? 밑으로 그릴게. 잘 봐라. 밑으로 그린다. 자, 그러면 1번 색깔을 위아래로 칠하고 3번, 2번이 바뀌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 내가 1번만 특별히 2번을 쓰고 있는 거야. 1번만 2번을. 그런데 옆으로 가서 1번 색깔을 양쪽으로 칠하고 2번, 3번을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겠지? 당연히 마찬가지 방법으로 1번 색깔을 양쪽에 칠하고 3번, 2번을 칠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4가지 경우가 일단은 존재해. 자,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왜 꼭 1번이 2개 써야 되냐? 왜 1번을 꼭 2번 써야 되냐? 2번을 2개 쓸 수도 있잖아. 3번을 2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번을 2개 쓸 거냐? 2번을 2개 쓸 거냐? 3번을 2개 쓸 거냐에 대한 3가지 경우가 또 존재하고, 내가 색깔을 고를 때 1, 2, 3을 고를까? 1, 2, 4, 1, 3, 4, 2, 3, 4를 고를까의 4가지 방법이 있다. 이건 색깔을 골라내는 방법의 수인 거지. 이거는 3가지 색깔을 사용할 때야. 3가지 색깔. 그 다음은 자, 이쪽은 그냥 필기를 해버려. 지운다. 세 번째로.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색깔을 4개 다 쓰는 거지. 색깔 4가지를 전부 다 여기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요 내용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순열이라는 것을 좀 알면 쉬운데, 여기다 1, 2, 3, 4를 이렇게 마음대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쓰는 거지. 요 내용은 간단하게 내가 편의상 4팩토리라고 그냥 하고, 요 4팩토리가 뭔지에 대한 것은 그 뒤에 강의에서 참고를 하기 바란다. 4팩토리얼은 4부터 1까지 내려 곱한다 라는 거야. 1까지. 4로 출발해서 1까지 내려 곱하는 방법. 24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색깔의 개수별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아까 몇 가지 나왔냐면 6가지 경우 나왔고, 여기에서는 몇 가지예요? 48가지, 그 다음 얘는 24가지 해서 다 더하면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 자, 이건 색깔의 개수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은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거야. 밑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을 잠깐 볼 건데, 같은 색이 가능한 영역으로 우리가 나눠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다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해. 같은 색 안 쓴다고 치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지, 이런 거.
여기다가 다 이렇게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쳐봐. 그러면 4팩토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A와 C에다가 같은 색깔을 넣기로 하자. 같은 색깔.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에다가 넣을 수 있는 색깔이 4가지야. 그지? 일단 4가지라고 쳐봐. 4가지. 4가지. 그리고 바로 옆에 C는 B와는 다른 거지. B와 다른 거니까 3가지겠지? 3가지. 근데 C를 칠하는 것과 A를 칠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색깔이니까 A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C를 칠하면 그냥 같은 색을 여기다 칠하면 돼. 그래서 A는 건너뛰어. D는 당연히 A와 C의 칠한 색깔을 빼고 칠할 건데 A랑 C는 같은 색깔이란 말이야. 그럼 D는 한 가지 색깔만 빼고 3가지 색깔을 쓸 수 있다. 요게 A와 C에다가 같은 색을 칠했을 때지. 세 번째는 뭐냐? B와 D에다가 역시 같은 색을 칠할 때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네 번째는 어떤 거겠어? A와 C도 같은 색깔이고 B와 D도 같은 색깔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B에다 칠할 수 있는 건 일단 4가지 경우인데 B에다 칠하고 나면 D도 같이 칠했으니까 됐고 B에다 칠한 것을 C가 다른 색깔만 칠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4가지에서 얘는 한 가지 빼고 3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C에다 칠하면 A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와 같이 누구누구를 같은 색을 칠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문제를 푸는 이와 같은 방법도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는 지금 이쪽의 내용이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이 정도의 내용 지금 볼 때는 얘가 좀 더 편해 보여. 그지? 얘가 좀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얘랑 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지.